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스피는 소폭 내리고 코스닥은 소폭 오름세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주시죠. 네, 오늘 시장 장 초반 좀 약세로 출발한 시장인데요. 거래소 시장 쪽 눈치를 많이 보는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물산과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철강 섹터,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업종도 SK텔레콤 좀 약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백화점 업체들도 상당히 좀 약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식음료 업체들도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보신다라면은 거래소와 코스닥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동안 하락폭이 컸었던 화장품 섹터주들의 좀 반등이 오늘 눈에 많이 띄고 있는 모습. 어제까지 많이 올랐던 헬스케어 의료기기 쪽은 좀 약세 매물이 좀 출회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의 진출에 있거나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CJ, CGV도 급등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콜마도 상승 다시 전하는 모습으로 오늘 좀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레드로버가 오늘 좀 투자를 받아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중국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 CJ ENM도 오늘 좀 급등 보여주면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는 흐름이 전체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먼저 내리는 종목부터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대형주 중에서 눈에 띄는 종목 SK하이닉스와 현대차입니다. SK하이닉스 장 초반부터 2% 넘게 하락권의 움직임,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현대차가 지금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좀 키우고 있어요. 지금 2% 넘는 2% 가까운 그 하락세네요. 자, 이 두 종목부터 좀 점검해 주시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제 반도체 지수가 좋지 못했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좀 많이 빠졌고, 그래서 오늘 좀 급락 이후에 아랫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이닉스도 기술적으로 단기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저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어제 미국 시장처럼 좀 아랫꼬리를 달 가능성이 좀 높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반등이 다시 또 시원하게 47,000원대까지 복귀되는 흐름이 나오지 못한다라면은 밑에서 들어가신 분들이라면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버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지난번에 한 51,000원대까지 갔을 때 하이닉스 참 좋은 흐름 기대했었는데 반도체 지수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하이닉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지수 분명히 확인하시면서 똑같이 좀 기술적 대응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도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 저점은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유하신 분들 이 가격대에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좀 유지하시면서 차후에 좀 반등을 좀 모색해 보면서 중간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나오는 부분들을 좀 기다리셨다가 그때를 이용을 해서 매도하시거나 세실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증권주들 움직임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볼까요? 지수는 지금 소폭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지수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제 상한가 폭이 확대된 이후에 오히려 시장 거래가 줄었다라는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시장 전체적으로 좀 많이 눌려있는 그런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증권주들 많이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소폭의 약세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직전 바로 저점 부근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2000선이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어제 찍었던 2030선 정도가 단기적으로 좀 마지노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격대 2030선대 지지선으로 보고서 죄송합니다. 2030선대 지지선으로 보고 지금 현재 증권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좀 유지하시면서 반등을 최대한 좀 활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60일선이 살아있는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하더라도 한 60일선 부분까지 좀 단기적으로 좀 봐주시고 전반적으로 지수가 2050대 강하게 회복하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지만 시장도 조금 더 힘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테크는 한 종목 더 보죠. 그동안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던 종목입니다. 오늘은 장대 음봉을 좀 내면서 4% 정도 밀리고 있어요. 5일선 밑으로 좀 떨어졌는데요. 숨고르기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삼성테크인도 하나로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좀 급등세를 보여왔었는데요. 단기적으로 삼성테크인도 작년 급락하던 가격대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약 한 35,000원권대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의 저항을 한 3일 동안 받다가 오늘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흐름이라면은 약 한 32,000원대 초반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32,000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유지를 하시고요. 다만 반등 시에 33,500원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되는지 여부 좀 확인해 주시면서 비중 조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상승하는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레드로보가 상한가를 보여주네요. 지금 29.54%의 급등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상한가 확대 수혜를 제대로 받았네요. 오늘 물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한 중국 기업의 이제 지분 투자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뉴스가 강하게 나오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요. 요새 시장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제주 반도체도 투자 받으면서 급등했듯이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투자를 받으면 급등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레드로버도 중국 기업한테 투자를 받으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상한가 들어간 상태라서 어떻게 코멘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애니메이션이 또 후발로 계속 기다리는 게 한 2개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내년 초에 좀 나오는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직전 고점 부분까지 지금 온 상태인데요. 여기만 잘 돌파되면 레드로버 일단 한 14,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좀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정도 수준에서는 차익 실현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간에 한번 걸리는 저항대도 한 11,600원대 정도에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카지노주들 괜찮습니다. 지금 강원랜드, GKL 모두 ES 3%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오고 있고 강원랜드는 꾸준하게 외국인이 좀 사고 있는데 오늘도 매수 상해 창고 5개 창고가 모두 외국인입니다. 자, 이 종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해외 외국인 관련된 카지노가 아니라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내국인 카지노인데요. 일단 최근에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7,000원대 한 중후반까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좀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좀 강한 반등이지만 일단 21선의 저항은 받으면서 4만 원 강하게 좀 돌파가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1선 부분이 한 39,400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돌파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4만 원 다시 돌파된다라면은 아마 추세는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하방 쪽으로는 한 38,000원에다가 마지노선 설정해 놓고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유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도 일단 38,000원 중반대 정도를 지지하는지 확인하시고 저점에서 나서실 수도 있는 가격대인데요. 향후에 다시 한번 4만 원대 저항 돌파 여부를 보유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철강주들이 좋습니다. 지금 업종 지수도 1.3%가량 좀 올라서고 있고요. 지금 현대제철도 한 2% 정도 상승세, 그리고 포스코도 오름세가 좀 펼쳐지고 있고요. 화학 섹터도 오늘 또 강한 오름세가 좀 나타나면서 롯데케미칼 등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 모습이 많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두 업종을 좀 살펴볼까요?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좀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보여주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또 72,000원대 부분의 저항은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직까지 추세를 완전히 돌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72,000원대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 붙는 부분을 좀 현대제철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워낙 가격 바닥대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추가적인 반등 여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은 맥락에서 봐드린다라면 한 21선 정도까지 좀 반등을 하게 된다라면 저항념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화학 섹터들이 워낙 강하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워낙 강했던 만큼 다시 또 약세로 돌아서는 종목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SKC나 하나케미칼 지금 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롯데케미칼 좀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직전 고점대 28만 원대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있는 종목이라서 이 가격대에서 매물만 잘 받아준다라면은 다른 그림을 그려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약 한 27만 원 부분에 지지선 설정해 놓고 보유하시고요. 한 30만 원 정도 단기 저항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